아, 이걸 떼야 되는구나. 얘부터 내가 떼기 전에 설명을 내가 한번 좀 하고 싶어. 여기 써진 그대로예요. 이게 관계토대양비보다도 더 큰 지금 비문이에요. 비석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글 내용인데, 글 내용이 약 한 4,000자가 돼요. 3,570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 줄에 27자씩 이 두 줄을 써서 2m가 넘는 비신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예요. 그래가지고 69행을 써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보기에 선생님들이 뭘 느끼시는가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전리 선생은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기에 어떤, 여기에 줄이 있잖아요. 이게 7줄인데 어떤 것이 제일로 좋은지 내가 한번 지금 묻고 싶어요. 여운 선생부터 한번 그냥 감으로 얘기해서요. 뭐 점수 받는 거 아니니까. 어떤 행의 글씨가 마음에 드는지. 그건 여운 선생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글씨. 빨리 먼저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뭐 선물 주나요? 아니, 선물은 없어. 떡 떡하나서 잘 안 보여. 이쪽으로 앉아. 어? 혜원 선생. 네. 이쪽으로 앉아. 그러면 좀 더 시원해. 오케이.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떤 행의 글씨가 내 마음에 드는가를 묻는 것은, 지금 이 7줄의 글씨들이 다 각각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독성으로 봤을 때 띄어쓰기가 많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글씨가 이제 핵심적인 글씨들은 좀 크고,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것은 아주 글씨가 좀 작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행에 들어간 글자 수예요, 이것은. 근데 한 행에 한 줄에 27자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맨 위에는 이게 글자도 크고, 근데 27자가 들어가게끔 쓰려면은 글씨가 더 커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띄어쓰기가 근데 제대로 안 된 느낌이 들잖아요. 가독성이 좀 그러면은 가로쓰기는 안 되면은 읽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자를 뺐어요.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많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좀 보기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세 번째는 한 번 더 써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네 번째는 글자 수를 한 번 더 늘려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단어의 이제 그 결어 부분을 이런 것을 짓는 데를 글자를 좀 작게 해가지고 썼더니 28글자가 들어갔는데 띄어쓰기는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하 동문이에요. 근데 글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30자가 들어가게 해봤는데 얘는 글씨가 너무나 작아졌다 하는 느낌이 들게도 한번 써봤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예? 28자? 존이 27자. 입으로 말을. 아니, 밑에서 몇 줄, 위에서 몇 번 그렇게만 얘기해봐요. 밑에 세 번째. 입으로 말을 적게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해야죠. 세 번째? 네네네. 27자. 예, 또. 여원 선생은? 저는 그 위에 가시덤불을 가시덤불? 길이 트이면 걸음걸음 28자 들어간 거? 네. 각각 하나씩. 지금 각각 하나씩. 또 송원 선생은? 맨 위에 거? 위에 거?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우리 탈리 선생만 얘기하시면 되겠네. 저는 처음에 두 번째 거가 좋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냥 큼직큼직하게 쓴 거 두 번째. 두 번째? 26개. 26개. 예.
우리 탈리 선생은? 그래서 입으로 말을 듣게 하고 그게 나. 아, 밑에서 세 번째요. 밑에서 세 번째만 그러면은 2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이네. 저도 뭐게요.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가 여원 선생하고 탈리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이네? 낙차. 아. 그러면은 밑에서 세 번째가 3명이나 준다 이 말이죠. 이거 내가 꼭 기억을 해야겠네. 알았어요. 그래서 별표 해놓으세요. 아, 그리 할란가 봐요. 왜냐면은 이게 한글 비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자는 누가 못 읽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은 공부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읽으려고 하지를 않고. 근데 이제 불교에도 이런 한글화 작업을 막 죽으라고 이제 그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절간에 이제 소위 얘기하면 대웅전이랄지 뭐 이런 전각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한자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제 해야지 후생들이 절에 와서도 그게 무슨 무슨 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시도하는 사찰이 우리나라에 저기 남양주에 가면 봉선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그게 조계종단에서는 그 봉선사가 이제 본찰이에요. 나머지 계열의 그 지방 사찰들이 경기도 곳은 거기서 총괄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스님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어른당 그 이제 돌아가신 지가 지금 열반하신 지가 딱 1년 돼야 가요. 올 10월 달이면. 그래서 그 사찰은 가보면은 대웅전을 큰 법당이라고 딱 큰 세 글자 써놨어요. 대웅전이라고 하는 한글보다도 한자도 아니고 우리말로 큰 법당이라고 이렇게 써서 현액을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련도 전부 다 한글로 해갖고 세로로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신도비 같은 거, 추모비 같은 거, 이제 승탑 있는 데 가보면은 지금도 한글로 이제 비문을 써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세로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 책들이고 뭐이고 배우기를 가로로 좌에서 우로 가는 그런 가독성의 공부들을 읽어가지고 세로로 한글로 써놔 봐야 안 읽어요,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어요, 확실히. 세로 한글은. 그래서 이제 이 열반하신, 1년 전에 열반하신 이 월은당 선생이, 야, 유지를 남기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뭐, 추모비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가로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 유지를 받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중에 이제 문도들이 제자들이고 해가지고, 아까 내가 보여준 그대로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글씨에 이제 신도들이 이제 글을 짓고, 그래서 27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제 이것을 쓰라고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로로 된 한글로 된 아마 광개토대왕 비보다도 더 큰 비문의 한글 역사가 지금 올 10월 달에 탄생을 하는데 그 글씨를 내가 쓰기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사실은 영광이에요. 내가 아직 각수를 받아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것도 공부니까 사실은 이제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인셈을 봅시다. 이게 10간 12지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 마지막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호랑이
버모자, 부수, 그 다음에 토끼묘자, 이것까지 하고 끝났죠? 예? 아니 몇자 한 자리. 예? 몇자 한 자리. 묘자? 몇자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토끼묘자는요, 더 보태고 말 것이 없어요. 그것이 2월 달이잖아요. 원로는. 그리고 시간으로는 5시에서부터 7시고. 그 다음에 그게 문이 열려있는 형상을 상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묘시라고 하는 시간이 5시에서 7시인데, 그게 부지런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예? 예.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 농경사회 때.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이제 그야말로 청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옛날 집안의 가풍으로 얘기하자면은 새벽 묘시에 일어나면은 종들 시켜갖고 대문부터 열어놓거든요. 복두를 하고. 이게 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동물을 집어넣다가 보니까는 토끼의 귀가 활짝 열어놓은 대문의 모습같이 양쪽으로 탁하니 벌려져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컨택이 되어져 갖고 거기에 이제 12지의 간지 동물로 등장한 것이지 그 동물의 모습하고는 사실상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활짝 열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불어난 글자들이 보면은 이제 발글묘자, 버들유자 같은 것은 나무목변에 있죠. 예? 나무목변에 여기 지금 유씨가 없잖아요. 버들유라고 하는 그 버들 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예? 늘어져서 이렇게 예. 걔네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창문에 이 브라인드 커튼 가로로 된 것 말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버티컬. 예, 버티컬이라고. 네. 그것을 연상하시면은 바로 버드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버티컬처럼 그냥 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보일 똥말똥. 바람이 불어서 싹 지나가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버들유자가 나무목변에 그렇게 버들유자가 만들어진 것도, 버들나무 가지가 수양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지가 축축 늘어져 가지고, 커튼의 그 버티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형상한 것이다. 장사할 무자 같은 것도 열묘자 밑에 조개표자가 있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돈을 주고 받다 하는 것이 장사시죠. 문을 닫아놓고 장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죽일 유자, 이길 유자, 소위 얘기하자면 묘금도 유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유씨들은 한자가 다른 유자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제각각이에요. 내가 여기 버들유자 유씨하고 묘금도 유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설명해요. 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묘금도 유자에 여기에 바로 열묘자가 올라가 있죠. 예? 네. 토끼묘자, 열묘자가 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쇠금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칼도죠. 그래서 이게 이길 유, 이건 유나 유 발음은 같은 것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투구유자이기도 해요, 원래. 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수가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길 유자가. 투구를 쓰고 투구를 안 쓴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옛날에 그 사극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쫄병들은 옷을 똑같이 입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개인화기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리라고 하는 글자가. 근데 장군들은, 이제 지휘자들은 어떻게 돼서 투구를 썼어도 투구가 다르죠. 그리고 양쪽으로 말입니다. 뭐 뿔 같은 것이 탁하니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투구에서부터 이제 장군과 졸병의 투구 모양은 다른 거예요. 이게 투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토끼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묘금도 유자가. 근데 그것이 투구를 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투구를 안 쓴 사람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글자가 너무나 획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금도 유씨가 어떻게 보면 이길 유자를 쓰는 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들 유자가 아니고 어디서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아, 괜찮아. 아랫집에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 뭐 떨어졌지? 난 아랫집에서 뭐.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보니,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버들 유자를 쓰는 유씨도 있고, 뭐 별로 유자 성씨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래요. 글자가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이 투구 유자, 이길 유자를 쓰는 유씨들이 자기 성씨를 얘기할 때 버들 유씨, 풍산 유씨하고 나는 글자가 다르다, 어떻게 생긴 것을 설명하니라고 이길 묘자, 토끼 묘자에다가 쇠금자에다가 선칼도 묘금도 유씨입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겠어요? 틀렸겠어요? 묘금도 유씨가 아니에요. 과연 정말로 묘금도 유씨다운 답을 했죠. 근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 나는 기계유씨, 소위 얘기하면은 묘금도 유자를 쓰기는 하는데 기계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묘금도 유씨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묘금도 유자가 한나라의 시조 항우와 유방의 그 전설 같은 그 투쟁이 있죠. 예? 유방의 성씨예요, 이게. 한고조 유방의 성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은 사실상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의 최초 르네상스의 시조 황제가 된 것이죠. 누가? 한고조 유방이 이 묘금도 유자를 쓰는 유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성씨들이 우리나라가 먼저다, 중국이 먼저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한나라까지는 중국이 자기네 그 시조가 최초의 제국국가를 만든 왕이 바로 한고조 유방이고, 그게 한나라인데, 예? 그게 한수 한자, 나라 한자,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이고, 중국이 한족이라고 할 때 한수 한자, 한자를 쓰는 것도 그런 것이고, 한나라에서부터 중국은 역사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의 역사는 그럼 어떤 역사라는 얘기예요? 다 동이족의 역사예요. 그리고 중국 정사서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마천 사기에도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고조 유방이 뭐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동이족의 한수라고 하는
강가에서 발흥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한 최초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니까 한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고조가 아니에요. 유방이죠, 유방. 예? 애들한테 이렇게 좀 내가 옛날에 가르치다가 보니까는, 예. 한고조가 유방인데 왜 고조라고 그럽니까? 그래, 나보고. 그래서,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높을 꽃자 할아버지 조자에다 한고조라고 한 것이다. 이제 애들이 모르면은 아는 게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선생님이시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유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무자 설명을 마치겠고, 그게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월 달이고 월명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으로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까지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글씨가 이 글자는 간지명으로 등장하는 동물인데 그것이 동물 이름인데도 가장 간지명 등장하는 12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뭐입니까? 용이라고 하는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용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게 용이라고 하는 동물의 8글자로 설명을 하면은 저 8글자로 끝나버려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상상의 동물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28가지를 닮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뿔도 있고 말입니다. 별의별로 무엇이 다 동물에서 좋은 부분만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은 큰 뱀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하늘로도 막 날아다니고요. 물속으로도 다니고 말이에요. 얘는 소위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예요. 능굴능신한다. 능이 구부리고 능이 편다는 뜻이에요. 이게 별신자니까. 이게 능할능자, 능할능자, 구부릴 꿀, 능할능자, 별신. 능이 구부리고 펴가지고 여의 자제하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뜻대로 무엇이든가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인과 동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귀한 신에 가까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 신의 그 견주어진 권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옛날로 얘기하면 황제나 왕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나 왕의 상징의 동물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인을 앉는 황제가 앉는 상 같은 거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돼요. 여의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의주. 이게 불글자잖아, 여의주.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여의주는. 그 구슬을 물고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근데 그 구슬이 없으면은 용도 별 볼 일 없는 용이에요. 그래서 용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놔도 여의주가 없는 용은 그건 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왕이나 황제도 말이다 격이 다르다는 뜻이죠. 봉건 제후의 그 어떤 시절에 이 황제나 왕들의 이제 그 신분 이런 것들은 다 지가 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제일 화려하게 막 용을 막 해가지고 용상에도 앉고 뒤에 그림 입을 이제 오상 이런 오악도 같은 것을 그려가지고 거기 앉고 그러는데도 거기다가 막 용을 막 그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네 기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칙령을 내리고 이제 규율을 둬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발톱을 3개만 해야 돼. 나는 5개야. 너희들 3개 이상 더 하면은 절대 안 돼. 하고 용 그림도 직급에 따라서 3개 있는 놈도 있고 5개가 있는 놈이 있고 그 베라멜롱의 직급이 나눠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용은 여의자재하고 능글능신하는 이 8글자가 다 설명하고 있는 상상의 절대적 동물로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몇이에요? 이게 3월이에요. 3월이고 시간은 며칠이에요? 7시에서 9시죠. 예? 묘시 다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밤낮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하루가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인 것이죠. 해만 떠 있는 시간을 하루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해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밤낮이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3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어느 땐 건군이 바로 농경사회에 이제 모든 문자들이 태어나고 문화가 형성이 되어졌듯이 농경사회적 잉여 농산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일찍 일어나야겠습니까? 늦게 일어나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11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 그 석 달 동안을 농한기라고 그래요. 예? 네. 예. 석 달. 여기서 음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양력도 마찬가지예요. 12월 1, 2, 지금 양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음력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도 지금 현재 시간이잖아, 이게. 그렇게 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가 농한기예요. 그러면은 3월 달이 바로 옛날에는 정월이었어요, 정월. 1월 달이 3월 달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고대력이에요. 아주 오래전 고대력이에요. 농경사회가 시작될 때의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3월 달이면은 이제 농한기를 끝내고 움직여야 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우리는 소리값이 진으로도 소리값이 있고 또 하나는 신으로도 소리값이 있고 두 가지죠.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써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꿈틀거린다고 하는 뜻이 진, 꿈틀거릴 신, 두 번째가 별진, 별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1번, 2번은 의미가 없어요. 꿈틀거린다고 하는 것이 제일로 맞는 본의예요. 이 별진, 별신이라고 하는 말들은 근원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인가 보니 이것은 언덕한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언덕한. 그 안에서 윗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윗상자거든요. 이게 점 두 개가 있는 거. 위에 점은 작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갈구리 주자예요. 갈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들립자예요. 들립자. 들립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꿈틀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언덕 안에 저 밑에 갈구리 같은 기운이 입자는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백과에서 보면은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덕 밖으로 위로 윗상자니까 이 언덕 밖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 진짜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게 세세하게 이 글자의 내용을 파자 파자라고 하면 이렇게 깨칠 파자에다가 이게 돌속변입니다. 글씨를 깨트리고 본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진짜는 저 안에 있는 기운이 양기가 언덕의 지표면을 뚫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간으로 보면은 7시에서 9시인데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은 아, 꿈틀거린다. 양기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사물이 움직이고 있다.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아까 설명한 토끼묘자 묘시는 5시에서 7시까지죠. 5시에서 7시까지 강가에를 나간다거나 바닷가를 가면은 말입니다. 해무가 바닷가에는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진시가 되면은 7시에서 9시가 되면은 해무가 이래가지고 바다가 잘 안 보여요. 가까운 데가. 강가에를 가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강가에 소위 하면은 그 물안개 핀다고 그러잖아요. 묘시에는 물안개가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진시 7시에서 9시가 되면은 이제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시차예요. 해는 떴지요 이미. 떴는데 저기 지표면에서 떴거나 산에서 떴거나 아니면은 강에 바다의 수면에서 떴거나 개가 땅을 덮이는데 지표면을 덮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 시간이 약 2시간의 인터벌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묘시에 해는 떴는데 2시간이 걸려서 수면에 물이 데워졌어요. 데워지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데워진 물이 흘러가면서 물안개가 피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물 수면이 데펴져 가지고 해무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꿈틀거리고 막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무가 일어서 막 움직이고 강가에서는 물안개가 피어서 막 움직이는데 그 물안개 사이로 말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동물이 크니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 상상의 나라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은 용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뭐 요즘 유튜브 좋은 거 많아요. 그런 거 갖다가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얘가 별이라고 하는 이 별진이라고 하는 별신이라고 할 때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불가적 해석이에요. 샤카무니가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탈리 선생은 지금 내 이 얘기를 놓치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를. 벽촌이나 나나 너나 나나 누구나가 하늘로부터 너는 온 별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샤카무니가 깨치면은 네가 별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 별은 지금 밤하늘에 그 무수히 빛나는 멀고 가깝고 빛나고 덜 빛나고 하여튼 어느 별에서 내가 온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것을 증명하는 글자를 그러면 대고 증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글자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오똑할 임자예요. 이게 끌련 그래요. 여기에다가 말씀언을 딱하니 붙으면은 무슨 자 이게 우리가 탄신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옛날에 생일날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한자시켜갖고 어른들은 말할 때 귀 빠진 날이라고 그러죠.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일까요? 예? 숨 쉬는 숨 쉰다. 코가 나오잖아요. 예? 몇 가지 코가 나오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우리 탈려 선생님은 다 알고, 여기에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옛날에 조산원이랄지, 산부인과 의사랄지, 할머니들이랄지, 옛날에는 조산원 역할을 동네 무당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기 돌리러 가, 그래요. 왜 돌리러 가요? 양수가 터져서 아기는 나오는데 다리부터 나오면은 그놈도 죽지만 애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장 속에 있는 아이가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돌아 나올 돌자를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 나올 돌자가 이게 지금 아이 돌아 나올 돌자인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흐를유자를 이렇게 해놓고 흐를유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아이가 나오는데 여기 흐르고 있는 거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백천 선생님. 과학이에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것을 한자어로 바뀌면 날생자, 날일자, 생일이 되었죠. 그게 생일자체잖아요, 다. 근데 지체가 조금 높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탄진이라고 읽을 때는 읽으면 안 되죠. 이 글자가 신으로도 발음이 나고 진으로도 발음 날 때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읽을 때는 탄신이로 읽어야죠. 자, 이것은 내가 설명했죠, 지금. 얘를 꿈틀거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별로 해놓으면은 딱 맞죠. 어떻게 딱 맞는가 봅시다. 끌었다. 말을 끌었다 이 말입니다. 말을 끌었어. 이게 무슨 자예요? 말을 끌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이 돌아 나올 탄자예요, 이게. 내가 엄마가 가장 위대한 1차적 조물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길게 탁 끌었는데 아이가 똑 떨어졌는데 별이 떨어졌더라. 상상만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엄마는 그 순간에 엄마가 되는 것이죠. 예? 뭐 때문에 엄마가 되었는 거군요. 그 아이도 아이지만 1차적으로 그 엄마가 견뎌야 하는 산통, 산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 별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엄마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산고를 겪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엄마 자격이 없죠. 아니, 산부인과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문자학자이기 때문에 문자적 내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왜 별이 떨어졌다고 했을까요? 나는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똑 떨어졌는데 보면은 그냥 그 양수 속에 피도 묻어 있을 거고, 그냥 그 양수가 막 이렇게 좀 잘못되면은 뭐 하얗게 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나면은 말입니다, 애가 울지 않죠, 처음에는. 예?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운다고 그러대요. 어떤 놈은 바쁜 놈이 말입니다, 잘 깨끗하게 나오고 엄마가 잘 자궁속에서 키웠으니까 그랬지만 나오면서부터 우는 놈도 있고. 예? 근데 안 울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막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잖아요. 예? 내가 산부인과 의사 같아. 그게 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는 것하고 호흡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여기 귀 빠져나오면서부터 벌써 코도 나오고 입도 나왔으니까. 일단 기도가 막혀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특별한 경우겠죠. 막혀 있는 수하고 안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내가 의학적 다툼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빛을 봄으로 인해서 개가 놀래서 운답니다. 자궁 속은 어두운 거예요. 산도를 통해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엉겨 붙어 있는 뭐 양수랄지 뭐 이런 것을 눈으로부터 이렇게 걷어 치워주고 닦아주고 하면은 빛을 개가 마주함으로 인해서 존재케 돼요. 그래서 빛이라는 말을 내가 차 앞에서 설명을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말에 빛이라는 말에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존재케 하는 것이라고 나는 풀었어요. 이건 내가 푸는 거예요. 빛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존재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빛이 없다고 봅시다. 안 보여. 존재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손으로 더듬어야 돼? 그렇게까지 이제 파고들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그 어린아이 지능뿐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상대하지 마세요. 빛으로 인해서 존재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운대요.
깜짝 놀라서 내가 존재케 됐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고급의 단어를 지금 사용해가지고 존재, 있을죄 그러잖아요. 존재라는 말이. 있을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있을죄라는 말이 있고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말이에요. 한자어로는 존재라는 말인데 형상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존재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존재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내가 진부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부한 얘기를 쭉 다 했어요. 탄신. 자,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까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요새 내가 노화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막 눈이 침침하고 말이에요.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는 진짜로 이게 돋보기 안 쓰면은 이거 안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썩은 동태 눈깔 같이 말입니다. 흐리멍텅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초롱초롱하지를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내 안구가 눈깔 사탕이 그 아이가 울음을 딱 터뜨리고 눈을 떴을 때 걔 눈을 바라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 어머니들이니까 아버지들이고 그 어린아이 그 눈빛에서 나는 초롱초롱함이 무슨 빛이에요 그게? 별빛이에요. 별빛. 그래서 이 삼고의 고통에 서방 상투가 다 뽑아져도 너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하면서 힘을 쓰라고 해서 폭 나왔는데 걔가 울고 나는 그 나중에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그 눈빛을 보면은 그 눈빛이 뭐라고요? 별보다도 더 반짝여요. 난 봤어요 정말로. 다시 보고 싶어. 정말이에요. 나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때. 내 새끼를 그 팔싹동이에요 내 새끼가 사실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별빛이다. 그러니 분명히 하늘의 어떤 별에서 온 아이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 생명공학적 측면에서 뭐 별의별 놈의 그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눈의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 시신경이 사물을 보고 그놈을 저 동공에 눈깔 사탕 뒷벽면에다가 거꾸로 영상이 맺히면은 그 영상이 맺힌 것을 뇌신경으로 보내가지고 뇌신경이 읽어가지고 그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린대요. 예? 근데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큼은 지금도 그야말로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작용이랍니다. 눈의 과학.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이거 다. 네. 동물의 눈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렇대요. 내가 증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동물연구원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사람들하고 같냐? 그랬더니 전혀 다르대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선생님 에어컨을